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방문할 장소는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여행, 세계적인 석유 재벌인 장폴 게티가 설립한 게티 박물관 게티 센터입니다. 게티는 평생 미술과 문화유산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박물관에서 수많은 명화, 조각, 사진, 건축, 정원까지 감상할 수 있게 되었죠. 아름다운 산 중턱에 자리한 이 박물관은 건축 자체가 예술 작품이고 무엇보다도 로스앤젤레스 정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유롭게 걸으시면서 고요한 정원과 빛이 흘러드는 전시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감정을 울린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진정한 마음의 힐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티 센터를 방문하시려면 사전 인터넷 예약이 필수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예약 확인 후에 입장이 가능하며 보안 검색을 위해 가방은 반드시 앞에 있는 보안 요원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시면 곧바로 게티 센터 전용 트램을 타시게 되는데요. 트램을 타고 산 중턱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올라가실 때 트램의 왼쪽에 서서 탑승하시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이 많을 경우 오른쪽 또는 트램 안쪽에 앉거나 서 계시면 이 멋진 풍경을 놓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서 계신 이 게티 센터 메인 로비에서 건물 밖을 바라보시면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대리석 분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수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채석한 천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길게 이어지는 물길이 조용히 흐르다가 그 끝에는 동그란 예술 분수가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 분수 오른편 살짝 시선을 돌리면 웨스트 파빌리온 빌딩이 보입니다. 바로 그 건물의 2층 전시실에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빈센트 반 고흐의 아이리셋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의 예술 감상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고 아이러스를 보고 나오면서 웨스트 파빌리온 빌딩 앞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 보시면 많은 야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뒤쪽에 분위기 있는 예술적인 거대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탁 트인 전망과 현대적인 건축미가 어우러져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롭게 예술의 향기를 즐기시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카페 앞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시면 게티 센터에서 꼭 들러야 할 명소 중의 명소, 바로 센트럴 가든 정원이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조경 예술가 로버트 어윈이 설계한 이 정원은 사계절 꽃과 식물 그리고 물길과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길 따라 걸으며 작은 다리도 건너보고 계단식 정원과 장미 미로 반사 연못을 감상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매혹적인 풍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개수관광 손님 여러분, 이곳에서는 잠시 발걸음을 늦추시고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게티센터 게티카페는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의 철학이 그대로 살아있는 공공예술 공간입니다.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탁 트인 개방감과 자연광입니다. 천장은 높고 통유리 창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시내, 산타모니카 산맥, 심지어 맑은 날엔 태평양까지 보이는 전망을 제공합니다. 리처드 마이어는 이 공간을 설계할 때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한 후 자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박물관의 쉼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된 것이죠. 카페 외관 역시 게티 센터 전체와 동일한 재료, 즉 이탈리아 트레버틴 대리석과 시에라 네바다의 자연석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전체의 조화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카페만의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살아 있습니다. 카페에서 밖으로 나오면 바로 센트럴 가든이 이어져 있는데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정원과 분수, 꽃들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설계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예술과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는 공간이라는 건축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한 게티센터는 단순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부자 장 폴 게티의 철학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게티는 1892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석유 사업으로 모은 자본 일부를 물려받아 24살의 나이에 독립적인 석유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죠. 20세기 초 중동과 미국 텍사스의 석유 붐을 정확히 읽고 거침없는 투자로 수십 개의 유전과 정유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장 폴 게티는 석유로 돈을 벌었지만 진짜로 열정을 쏟은 건 예술이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할 때마다 르네상스 회화, 고대 조각, 프랑스 가구, 로마 유물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은 수천 점의 예술품을 처음에는 말리부 해안가에 있는 게티 빌라라는 저택에 전시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별장을 본떠 만든 이 공간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결국 수집품이 너무 많아져 공간이 부족해졌고 그가 생전에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게티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이 게티 센터가 1997년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박물관은 단지 미술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연구소, 보존센터, 사진 아카이브, 그리고 전 세계 예술 연구자들이 머무는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티는 생전에 굉장히 돈에 인색한 사람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자기 저택에 전화를 설치해 놓고 전화를 쓴 손님에게 동전을 넣고 사용하라고 공중전화 박스를 설치할 정도였죠. 이렇게 알뜰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술품을 모아서 그것도 무료로 모두에게 공개하라는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의 마지막 유언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술은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다. 예술은 인류 전체의 유산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게티는 박물관은 무료로 개방하라고 재단에 명시했고 지금까지도 게티 센터와 게티 빌라는 전시 관람이 전면 무료입니다. 게다가 주차비만 지불하면 하루 종일 예술과 건축, 조경, 도시 전망까지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손꼽히는 문화공간이 된 것이죠.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게티 센터를 설계한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는 이 박물관을 만들며 빛과 그림자가 예술처럼 흐르는 건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물관을 걸을 때마다 빛이 벽을 타고 흐르고 나무와 조각과 분수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장 폴 게티는 돈으로 세상을 움직였지만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포브스가 선정한 올드머니의 상징적인 인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부자라기보다는 그 돈을 예술과 문화에 쓰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죠. 게티의 사생활도 영화보다 드라마틱합니다. 무려 5번 결혼, 그리고 5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그리 다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돈과 원칙, 경영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가 삶의 후반부에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돈은 내 생을 채웠고 예술은 내 마음을 채웠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방대한 유럽 미술 컬렉션을 수집하고 결국엔 이 게티 센터의 전신인 게티 재단을 설립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박물관의 회랑, 정원, 갤러리 하나하나에는 그가 남긴 부와 예술 그리고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호의 인생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73년 그의 손자가 이탈리아에서 갱글로부터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한 게티는 몸값을 지급하지 않아 버틴기자 범인들은 손자의 귓바퀴를 잘라보내며 협박합니다. 이때서야 게티는 협상에 나서는데 흥미로운 건 그가 말한 명언이죠. 나는 모든 손자를 위해 납치범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손자들이 다 납치될 것 아닌가.
결국 그는 일부 금액만 협상해 몸값을 지불하고 손자는 살아 돌아옵니다. 범인과 협상으로 주고 온 돈은 난중에 손자의 아버지 아들이 이자를 계산해서 지불에 따른 이 사건은 나중에 영화 All the Money in the World로 1917년에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답니다. 그럼 영화 이야기도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All the Money in the World는 장 폴 게티의 실제 손자 납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 기반 스릴러 영화입니다. 197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적인 부호장 폴 게티, 크리스토퍼 플럼머 분의 16살 손자 존 폴 게티 3세가 납치됩니다. 납치범들은 17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요구하지만 할아버지인 장 폴 게티는 단호하게 몸값 지불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손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손자의 어머니 게일 해리스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게티의 보안 고문 플래처 체이스 막 왈백과 함께 납치범의 흔적을 쫓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납치범들은 돈을 받지 못하자 손자의 귀를 잘라보내며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게티는 마침내 지불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지불액의 일부만 내고 그 일부조차 자신의 아들에게 이자까지 붙여서 대출 형태로 제공합니다. 실제로 장 폴 게티는 초반에 돈을 주지 않았고 납치범은 손자의 귀를 잘라 이탈리아 신문사에 보냅니다. 결국 게티는 몸값 중 22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 약 80만 달러는 자기 아들에게 4%의 이자를 붙여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손자 존 폴 게티 3세는 살아서 풀려났지만 남물론입니다. 영화 All the Money in the World는 장 폴 게티의 실제 손자 납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 기반 스릴러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스토리와 실제 사실을 아래에 요약해 드릴게요. 영화 줄거리 요약 All the Money in the World 2017 197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적인 부호 장 폴 게티 크리스토퍼 플럼머 분의 16살 손자 존 폴 게티 3세가 납치됩니다. 납치범들은 17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요구하지만 할아버지인 장 폴 게티는 단호하게 몸값 지불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손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의 어머니 게일 해리스, 미셸 윌리엄스 분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게티의 보안 고문, 플래처 체이스, 마크 왈베크 분과 함께 납치범의 흔적을 쫓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납치범들이 손자의 귀를 잘라보내며 협박하자 게티는 마침내 지불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지불액의 일부만 내고 그 일부조차 자신의 아들에게 이자까지 붙여서 대출 형태로 제공합니다. 실제로 장 폴 게티는 초반에 돈을 주지 않았고 납치범은 손자의 귀를 잘라 이탈리아 신문사에 보냅니다. 결국 게티는 몸값 중 22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 약 80만 달러는 자기 아들에게 4%의 이자를 붙여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손자 존 폴 게티 3세는 살아서 풀려났지만 납치의 후유증으로 약물 중독, 뇌졸중 등을 겪으며 평생 건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수관광 신영우 팀장이었습니다.